됐네요. 아, 자, 여기 놀라겠다. 시작하자마자 내 커다란 자, 몇 번? 잠시만요. 34번. 34번. 또 38번. 38번. 또 없어요. 오케이, 두 개.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34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34번이면 뭐야 이거 뭐야? 아, 현대소설이구나. 네. 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먼저 김장우라는 사람이 나오네. 자, 첫 번째 인물 김장우가 나옵니다. 자, 김장우는 형이 경영하던 여행사가 산산조각이 나 버리는 것을 두 손 늘어뜨리고 지켜가야만 하는 고통이 있었다. 형은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늙어서 행여 사랑하는 동생과, 여기서 사랑하는 동생이 김장우겠지. 네. 사랑하는 동생과 나란히 집 짓고 살 수 있을까 해서 마련했던 시골의 땅과 자동차까지 다 팔았다. 동생은 잔액이 몇십만 원인 통장까지도 모조리 형에게 내밀었다. 김장우는 착하네. 몇십만 원밖에 없는 통장까지도 전부 다 내밀었어. 네. 그 다음에 형은 잔액이 몇십만 원인 통장만 받고 나머지 적금 통장은 동생에게 돌려줬다. 야, 이놈아, 죽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씨앗값은 남겨야지. 형은 이렇게 말하며 동생의 등을 툭툭 쳤던가. 자, 끝.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오네. 내 이름은 사실 뭐냐면 네. 안진진이야. 안진진. 안진진이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야. 나는 여자고. 그런데 나에겐 진모가 있었다. 자, 진모가 누구냐? 나의 남동생이야. 진모. 사고뭉치야. 남동생. 얘가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진모가 있었다. 진모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사고를 쳐가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는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정보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느라 아예 가계를 적었다. 어머니 같은 보호자들만 골라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건 브로커에게 걸려 몇 차례 생돈을 나뉜 후로 조금 기가 꺾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아침마다 건전지를 갈아 끼운 기계처럼 싱싱하게 일어나 온종일 뛰어다니다가 저녁이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일과를 버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대단했다. 사건 브로커에 걸려 돈을 뜯긴 후 어머니는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서 형법에 관한 책을 몇 권 사들고 들어왔다. 법을 알아야 법과 싸울 수 있다는 어머니의 논리는 지극히 타당했다. 아하, 이제 나의 어머니가 나와. 근데 굉장히 적극적이야. 지금 아주 구체적인 사건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전문 서적을 어머니가 읽어낼 수 있으려는 것뿐이었다.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시내 및 대형 서적을 지어서 전직 검사나 현직 변호사들이 법에 관한 쉽게 풀어 쓴 책을 2권 샀다. 깊은 밤 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돋보기를 쓰고 법정 이야기들을 읽었다. 몇 달 전에는 그렇게 일본어 회화책을 읽었고 지금은 형법책을 읽는 어머니. 이미 말했듯이 어머니는 궁지에 몰리는 마지막 순간에는 버릇처럼 책을 떠올리는 사람이었다. 생각해보면 예기치 않는 삶의 공경에 처할 때마다 어머니가 읽었던 여러 권의 책들 중에서 형법책 못지않은 난해하고 어려웠던 독서가 또 있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책의 제목은 아마 정신분열증의 이해와 치료일 것이다. 어찌나 두꺼운지 읽다가 베개 삼아 잠들어도 좋았던 그 의학책은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가 선택한 책이었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적극적이라는 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책으로. 책이네요. 그러니까 동생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엄마 스스로에서는 뭐냐? 일본어 회화야. 일본어 책이고, 그 다음에 동생을 위해서는 법학책이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의학책이야. 왜?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거든. 좀 있으면 나옵니다. 아, 너도 읽어봤겠다. 선택한 책이었다.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어머니는 진지하게 책을 읽었다.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보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없었던 돋보기가 어머니의 독투를 한층 그럴싸하게 만들고 있었고 이것이 어머니에게 마지막 독서를 안을 것이었다. 그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 미래에 내 어머니가 읽어야 할 책이 무엇인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또 어떤 난해한 분야의 책들을 골라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어머니는 결코 이모가 읽어왔던 그 많은 소설책이나 시집을 선택해 책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했다. 자, 중간에 물거리. 아직은 특별한 사건은 없어. 어머니는 일본인을 상대로 식품점을 열었고 그래서 일본어 책을 공부한 거야. 그 다음에 식품점을 새로 열었고 불화에 올리는 아버지는 가출했다가 중풍과 치매에 걸려서 돌아왔다. 자, 아버지 시중 때문에 결국 어머니는 가게에 점원한 사람을 두었다. 얼마 되지 않은 수입에서 점원 월급까지 나가야 하니까 그것 또한 어머니의 나날을 긴장으로 채워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더욱 바빠졌고 나날이 생기를 더해갔다. 자, 어머니는 어떤 거냐? 생기를 더해갔대.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돌아왔는데 생기를 더했대. 엄마는 시련이 있으면 이 시련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의지가 나타나는 게 뭘로 나타나니? 책으로 나타나는 거야. 어떻게든지 이겨내겠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불행하고도 행복한 삶, 여기서 역설이 나오지.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인생을 벗어던지고 덤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아버지의 인생을 마치고 덤으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치매를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왜? 전 서로에게 짐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지금 약간 좀 그러셔. 하여튼 아버지는 치매에 지금 걸린 상태야. 그러니까 덤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진짜 인생은 자기 혼자 다 즐기고 덤으로 얹혀진 인생, 이 치매에 걸린 인생의 시기에 비로소 가족에게 돌아온 아버지는 천진난만한 그 자체였다. 생의 이면을 보아 버린 자의 그 많은 갈등과 괴로움도 단숨에 압축해버리니 별것도 아니었다. 남은 것은 음식의 탐욕. 이 아버지는 이제 치매가 왔을 때 음식으로 온 거지. 그것뿐이었다. 아버지의 뇌파는 오직 먹는 것에만 싱싱하게 반응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굶어 죽는다고 엄살이었다. 배고프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이것 좀 봐. 배가 납작하게 붙었잖아. 슬픈 일모를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비밀 반쪽을 나에게 나누어 주던 아버지는 그건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이미 사라졌어. 나는 그것을 확인했다. 아버지 손과 내 손을 맞춰보았지만 맞지 않았던 것이었다. 병과 늙음이 아버지의 손을 축소시켜 놓았다. 아버지의 뼈가 남은 야윈 손가락을 힘들여 펴서 손바닥을 포개봤더니 두께는 고사하고 길이도 반나마 내가 컸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는 영영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헤어질 것이다. 왜 사랑하는 우리를 멀리하고 또 돌아야만 했는지. 자, 아버지는 어땠냐? 사랑하는 우리를 멀리했어. 가족을 사랑했어. 그런데 가족을 멀리했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모순이 나오지. 아버지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지. 그러다가 치매에 걸리니까 돌아왔어. 그 다음에 어쩌면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인생의 비밀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모순된 거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야. 옛날 창과 방패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는다. 그리고 그는 또 말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다.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다. 이제 내 이야기로 넘어와. 나는 곧 결혼한다. 어머니와 이모의 이 엄마하고 이모가 어떤 사이냐면 쌍둥이야. 엄마하고 이모가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엄마하고 이모가 쌍둥이인데 엄마는 가난해. 그런데 이모는 부자야. 물론 엄마 자체가 부자가 아니라 엄마 자체가 가난하고 이모 자체가 부자가 아니라 이모 부가 부자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집을 나가가지고 안 돌아오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이런 거지. 근데 이쪽은 행복했어.
근데 이쪽은 불행했어.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 끝내 이모는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 자, 보자. 4월에 신고가 된다. 물론 4월 1일 만우절은 아니다. 1년 전쯤에 어느 날 아침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라고 붙여졌던 나의 다짐이 마침내 결혼이라는 실천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 다짐에 충실했던 1년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1년이라는 건 뭐냐? 내가 2명의 남자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는 거야. 저기에 나오는 김장우를 선택할 거냐? 김장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야? 나영규인가? 누구였지? 나영규요. 나영규냐?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 얘는 가난해. 왜? 통장에 몇십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나에게 행복을 줘.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 엄마의 삶과 똑같은 걸 주는 사람이 김장우야. 근데 나영규는 어떠냐? 부자야. 근데 아무리 봐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진 않아. 불행해. 그러면 나영규는 누구랑 같은 사람이냐? 이모랑 같은 사람이야. 근데 재미있게 내가 선택한 사람은 누구였지? 나영규요. 나영규였어. 요게 이제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지. 이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주려고 했던 게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을 멀리했던 이 모순의 삶을 나한테도 준 거야. 그래서 나는 가난하지만 행복을 주는 김장우보다는 불행하지만 부자인 나영규를 선택하게 된다. 이거 이제 조금 이따 나와. 그래서 살필 수 있는 만큼은 다 살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4월의 결혼식에 내 손을 잡고 들어갈 남자는 그래서 나영규가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므로 헤어진 다음 날은 나와 김장우의 노래가 되었다. 자, 그러나 나는 헤어진 다음 날을 죽음뿐이라고 생각한 이모와는 달랐다. 나는 잘 견디었다. 김장우는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 김장우는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지켜봐. 요게 1인칭 시점의 한계야. 1인칭 시점의 한계. 다른 사람의 상황은 알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행복만큼 불행도 필수적인 것이다. 이게 삶에 대한 모순이야. 그리고 난 이걸 인식하고 있어. 이거 누가 준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할 수 있다면 늘 같은 분량의 행복과 불행을 누려야 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이모는 죽음으로 내게 가르쳐줬다. 여기서 뭐야? 자살했다는 얘기야. 이모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나는 김장우의 손을 잡아야 옳을 것이다. 왜? 정신적인 행복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역시 이모의 죽음이, 자살이 나로 하여금 김장우의 손을 놓아버리게 만들기도 했다. 왜? 이모가 죽었어. 이거 가난하다는 거 그리고 불행하다는 거, 이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이것 또한 선택하기 힘들어 라고 생각을 했나봐. 하여튼 그래서 이모는 자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였던 이모의 삶이 스스로에겐 한없는 불행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비쳤던 어머니의 삶이 이모에게는 행복이었다면, 남은 것은 어떤 종류의 불행과 행복을 택할 것인지 그것은 결정하는 문제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행복한 속에 불행을 원할 것이냐, 불행한 속에 행복을 원할 것이냐, 이거라는 거야. 둘 다 똑같다는 거지. 나는 내게 없었던 것을 선택할 것이었다. 그러면 내게 없었던 삶은 뭐야? 부자야. 부자의 삶.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김장우와 결혼하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그것을 나는 나영규에게서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이모가 그토록 못 견뎌 했던 무덤 속 같은 평온,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삶은 불행한, 요거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삶의 어떤 교훈도 내 속에서 체험된 후가 아니면 끝내 절대 마음으로 들 수가 없었다. 뜨거운 줄 알면서도 뜨거운 불 앞으로 다가서는 이 모순, 불나방 같은 거지. 이 모순 때문에 내 삶은 발전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우의독경, 소기의 경일기, 사람들은 모두 소의 귀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1년쯤 전에 내가 한 말을 수정한다.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 된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갈등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내적 갈등 구조지. 내가 얘를 선택할 것이냐 얘를 선택할 것이냐. 결론은 뭐야?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걸 선택하자. 그래서 이걸 선택했던 거지. 네. 요런 거야. 자, 그러면 34번 한번 봅시다. 보기는 작가 노트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에 감상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 인간이란 누구나 각자 해석한 만큼의 삶을 살아간다.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사전적인 정의에 만족하지 말고 반대어도 함께 들여다볼 일이다. 사전적 의미하고 반대어,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정신과 육체, 풍요와 빈곤, 행복의 이면에 불행이 있고 불행의 이면에 행복이 있다. 풍요의 뒷면을 들추면 반드시 빈곤이 있고 빈곤의 뒷면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풍요가 숨어있다. 세상의 일이란 모순으로 짜여있다. 이거지. 네. 가난한데 행복이냐 부자인데 불행하냐. 이 모습 그리고 요 모습 엄마와 이모의 모습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이 모순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 모순을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론은 뭐야? 선택의 차이일 뿐이다. 이거냐 이거냐. 그리고 나는 내가 가져보지 못한 걸 선택했다. 이거지. 네. 이 모습을 이 모순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삶의 본질에 가까워진다. 그랬거든. 4번 봐봐. 내게 없었던 것 부자야 경제력이야 를 선택한 나의 결정은 물질적 행복의 이면에 있는 불행을 거부한 거냐 선택한 거냐. 선택한 틀렸지. 네. 그러니까 4번이지. 몇 번이라고 했니? 3번이요. 3번 보자. 그 다짐에 충실했던 1년. 1년은 뭐야?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네. 내가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한번 인생을 걸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그 다짐에 충실했던 1년은 사전적인 의미와 그 반대 의미까지도 탐구해서 그러니까 요거지. 사전적인 의미는 가난대 부자야. 근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건 행복 대 불행이야. 요거까지도 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탐구하여 모순된 생, 둘 다 모순됐어. 네. 모순된 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군.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 여기까지인데 나는 이면에 있는 여기까지도 확장시키겠다.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38번 봅시다. 이거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자 요거 잠깐만 좀 얘기를 해줄게. 여기에서 네가 이제 슬슬 1등급을 맞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너는 1등급 맞을 수 있어. 왜? 문법이 두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얘네들도 전부 다 문법이 들어간 상태의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었잖아. 그러니 네가 이 지문을 통해서 좀 고민을 했던 건 이런 부분이야. 자, A를 얘기해줬어. 그런데 저기 뒤쪽에 가서 A-를 얘기해. 그럴 때 이 A와 A-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게 여기에 관건이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자,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A의 입에서는 이랬고 B는 꼬리에 라고 얘기를 했지. 네. 자, 그러면 아니야. 38번 문제를 지금 읽는 거야. 문제. 그러면 자, A의 잎에는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스포폴라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한 쓴맛 때문에 동물에게 먹히지 않는다. 동물이 안 먹는다. 스코폴라민이 몸속에 들어오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 멀미하게 성분으로 이용된다. B는 자, 그러니까 A는 식물의 독이야. 그치? 그 다음에 B는 꼬리에 라고 얘기했으니까 동물의 독이야. 그러면 몇 단락을 봐야 되는지는 머릿속에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아, A는 식물, B는 동물. 독체에 분비되는 단백질 계열의 단백질 계열이래. 자, 단백질 계열의 카리브도 톡신을 이용한다. 카리브도 톡신이 먹잇감인 곤충의 몸속에 들어가면 활동 전이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시냅스 말단에는 아세틸콜린의 과잉 분비가 된다라고 했어. 자, 한번 간단하게 독서 요거 보자. 35번에 38번. 자, 일단 봐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생물들 중에는 독을 가진 경우가 흔하다. 뭐에 대한 얘기? 독이야.
그럼 독에 네모 쳐줘야 되겠지. 자, 이제 1단락이야. 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러한 생물들은 위험한 상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독을 이용한다. 특히 동물은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독은 식물과 동물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네. 그럼 2단락. 자, 2단락에 식물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치? 네. 그런데 2단락 한번 봐봐. 2단락에 보면 식물독은 식물독 주변에 대부분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인데 이는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이래. 자,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염기성이래.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를 독을 중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지? 산성이 산성. 네. 그치? 그리고 그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야. 여기 5단락에서 뭐라 그러냐면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5-2 봐봐. 5-2 해독제로는 산과 염기의 반응. 얘가 염기잖아. 네. 그러니까 얘를 해독하려면 산성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독소 분자를 분해하는 효소래. 네. 독소 분자를 분해하는 효소. 그 다음에 유입된 독과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독을 활용한다. 근데 38번에 뭐가 있느냐? 이 독을 해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군. 이런 얘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아하, 지금 1단락에 간단하게 여기서 염기성이야 라고 톡 건드리고 끝나버려. 그리고 5단락에서 그러면 식물독을 분해하려면 산성이 필요하겠네? 요렇게만 딱 얘기를 해. 이게 몇 번에 나오는 얘기냐면 38번 아니야? 요게 이거 38번에 4번. 그렇지. A의 스코폴라민은 산성 물질을 B의 카리브도톡신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필요하다. 왜? 여기에 나오지. 여기에는 뭘로 돼 있대? B는 단백질 계열의 카리브도톡신을 이용한다라고 써있지. 네. 첫 번째 줄에.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틀렸어. 여기에서 요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요렇게 톡 얘기하고 끝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기 시작을 해야 돼. 거기다가 지문이 2학년하고 3학년은 너도 봤지만 길이 자체가 달라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네가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반드시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 오는 겨울방학 끝나기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레벨업을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우리 본교재 책이 끝나면 3학년 모의고사, 지금 우리 올해 거 3학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작년과 올해 거 스타일 바뀐 거 네. 그걸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지문이 3개에서 4개가 나오는데 총 점수가 38점이야. 그러면 지금은 너 점수를 보려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봐야 되잖아. 문법을 빼고 환산 점수로. 환산 점수로 바꿔서 봐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요 책, 지금 나가는 책이 그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2학년 수준하고 3학년 수준하고 요렇게 다르구나. 요렇구나 라는 걸 한번 한 5-6개 정도를 쭉 공부를 해보고 오케이. 그러면 요 책이 끝나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우리 걸로 한번 해보자. 요렇게 넘어갈 거야. 자, 들어가 볼게. 그 다음에 2-2를 보자. 아코니틴과 아트로핀 요 두 가지가 있대. 모든 동물의 신경계에 근육에 가해지는 자극이나 뇌가 내린 명령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걸 방해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가 걸어가! 라고 하는데 얘는 픽 쓰러져. 그러면 뱀이 그러잖아. 뱀이 확 문 다음에 이거를 곧장 집어넣는 게 아니더라고. 네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그 유튜브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쥐 같은 게 있잖아. 그럼 확 물고 놔줘. 그리고 옆에서 지켜봐. 그러면 쥐가 조금 이렇게 도망가. 그러다가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그리고 나면 그걸 집어넣어. 이렇게 먹거든. 그게 뭐냐? 뇌는 도망가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얘는 마비가 돼. 왜? 신경이 스냅스로 이걸 내려보내는데 이걸 방해해버리는 거야. 이게 이 얘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자 2단락은 뭐냐?
이 식물의 독 중에서 아코니틴에 대한 설명이야. 신경세포에 나트륨 이온 통로를 계속 열어두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다량으로 유입을 시킨대. 이로 인해서 이온의 농도 차이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전기 신호인 활동 전이가 신경세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막아버린대.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결국 호흡곤란으로 이루어진대. 하지만 적정량을 사용한다면 진정효과 등의 양리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코니틴은 진통제 성분으로 이용되기도 한대. 자, 그 다음에 아트로핀이야. 이거는 부교감 신경의 시냅스에서 아세틸콜린 대신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을 한대.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함으로써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하게 한대. 아세틸콜린은 활동 전후에 의해서 신경세포 말단에 있는 스냅스 소포에서 분비된 후에 다른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야. 근데 얘는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버려. 그래서 이거 하거나 또는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면, 자, 두 가지야. 첫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버리거나, 두 번째,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게 하면 신경의 흥분이 억제된대. 신경의 흥분이 억제된대. 그래서 근육이 이완이 된대. 근육이 이완이 된대. 그러면 좀 더 읽고 가자.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아세틸콜린은 아세틸콜린과 화학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스냅스에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막아버린다. 이를 이용해서 아세틸콜린은 독의 해독제로도 쓰인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1번 한번 보자. 38번의 1번. A의 스코폴라민은 스냅스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겠군. 이건 어디에 있느냐? 2단락의 1번에 있습니다. 자, 스코폴라민은 이랬거든. 자, 여기에 보면 여기 그러니까 2-1을 한번 봐봐. 여기에 보면 유기화합물을 일으킨 것으로 그 예는 투곳의 아코니틴과 흰 독말 풀이 아트로핀이 있다 그랬거든. 그러면 알칼로이드의 여기 보기에 첫 번째 줄로 봐봐. A의 얘는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스코폴라인이 포함되어 있대. 그런데 자, 2단락 첫 번째 줄에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있지? 네.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인데 똑같지? 그러면 알칼로이드의 스코폴라인이란 얘기지. 그 얘기는 아코니틴이나 아트로핀이 함유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스냅스에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 이건 어디에 있느냐? 2-2에 있어. 2-2면 동물의 신경계에 근육에 가해지는 자극이나 뇌가 내린 명령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럼 얘는 맞는 얘기지. 그러면 2번 보자. B야 카리부도톡신은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므로, 자, 요건 맞아.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3-3 봐봐. 3단락의 3번.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억제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니? 흥분이 억제된다 그랬지. 신경의 흥분을 억제한다. 요거 맞아. 그러고 근육으로부터 정보 전달을 방해하겠군 이랬거든. 근데 얘는 과잉 분비된다고. 네.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랬니? 신경 억제됨으로 근육으로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 그랬거든.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거지. 그치? 이거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거지. 그치? 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건데 얘는 뭐라 그랬니? 과잉 분비된다. 카리부도톡신은 신경의 흥분을 억제한다 그래서 틀린 거야. 신경의 흥분을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았을 때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거야. 그러면 카리브도톡신도 아세틸콜린 계열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얘는 분비되지 않았을 때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거야. 근데 카리브도톡신 자체가 신경의 흥분을 억제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얘가 분비되지 않았을 때 억제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그 다음에 3번 A의 스코폴라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랬지? 자 봐봐. 똑같습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건 분비되지 않았을 때 이완시키는 거지. 근데 스코폴라민은 이게 자 봐봐. A의 첫 번째 줄 봐봐. A의 잎에는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스코폴라인이 들어있대. 그러면 알칼로이드라는 애는 여기 2-1에 보면 식물의 독의 주성분은 알칼로이드라고 돼 있고 여기에는 아토니틴과 아트로핀이 있다 그랬어. 그런데 얘네들은 뭐라 그랬지? 분비되지 않았을 때 신경을 이완한다고 써 있거든. 어디에 써 있느냐? 3-3에 봐봐. 3-3에 보면 맨 밑에 줄에 근육을 이완한다 그랬지. 38-3이라고 빨간 걸로 써 있는 거. 네, 알아요. 근데 이건 뭐라고? 분비가 억제됐을 때야. 근데 여기서는 얘 자체가 그걸 한대. 틀렸요. 그래서 스코폴라민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맞아. B의 카리브도톡신은 근육을 수축시키겠군. 왜? 아세틸콜린이 과잉 분비되면 그때는 수축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4번 A의 스코폴라민은 산성을 맞아. 그리고 카리브도톡신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맞아.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면서 제일 애들이 찾기 힘들겠다라는 게 4번이었어. 왜? 이게 떨어져 있어.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고는 안 나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산성 염기성에 의해서 그리고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근데 여기는 단백질인 뭐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 서로 연결되는 얘기구나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거 못 찾으면 안 보여. 요게 이제 어려운 거야. 그리고 5번 A에서 스코폴라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맞아. 동물이 딱 먹었다가 뱉게 만드는 거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B에서는 카리브도톡신은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해서.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요거 이거 외에 지금 윤재는 34번하고 38번 틀렸는데 물론 문법을 2개 더 틀렸어. 문법을 2개 더 틀렸는데 그건 안 한 이유가 너희들은 문법을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그치? 화장을 선택할 거니까 아예 해설을 안 하는 것 뿐이야. 너희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거 외에 34번이나 38번 이거 외에 더 틀린 게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카톡을 보내십시오. 내가 여러분한테 요 점수표를 카톡으로 같이 보냈어. 이거하고 정답지하고. 그러니까 문제 풀어. 그 다음에 맞춰봐. 그리고 틀린 거 나는 문법 빼고 34번, 38번 외에 더 틀렸다. 그러면 내가 이걸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올릴 거야. 그러면 그거를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34번 틀렸어요 라고 하면 31번 틀렸어요 라고 하면 31번 따로 올릴 거야. 따로. 그래서 내가 쭉 이렇게 연결돼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31번 틀렸어요 그러면 31번만 딱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21번 틀렸어요 그러면 21번만 딱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요런 식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찾아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돼서 요거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 정식 교재를 펴주십시오. 이거 끌까요? 아니지. 이거 계속 해야죠. 우리 수업 나가는 거니까. 자, 이제 우리 어디 나갈 차례지? 여기 들어가요. 여기 나갈 차례다. 고전 산문 2. 2번. 화환계구나. 너들도 내신대 하지 않았나? 화환계? 안 했나? 자, 들어갑시다. 이거는 최초의 설화야.
최초의 소랍니다. 최초의 설화. 화왕대 신라시대에 지어졌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자. 3번 문제 한번 봐봐. 자, 첫 번째는 가나의 공통점이고 다 읽고 풀어야 되겠네. 우선 이렇게 할 수 있다. 가나의 공통점이라고 했으면 우선 가를 읽고 가에 해당되는 건 전부 다 지워낼 수 있겠지. 굳이 나까지 안 읽어도 왜? 그럼 잊어먹거든. 그러면 가를 읽고 해결할 수 있으면 가를 읽고 해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가의 내용이야. 그러면 1번은 부분적으로 풀 수 있고 2번은 가 읽고 곧장 풀고,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어. 자, 전통적인 글쓰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과 사색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특정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라고 해도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그들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 가와 나에는 어떤 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다? 첫째, 교훈. 둘째, 설득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따라서 글쓴이는 교훈의 전달과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가령 과거에 의미 있는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유래에 얽힌 말을 인용하거나 비유적인 수사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등과 같은 방법이 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자. 자, 뭐 어렵진 않아. 화왕, 이거는 꽃을 의인화했어. 야, 이거 뭘 의인화했다라고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냐? 힌트, 고려시대 문학이야. 힌트, 고전소설의 전신, 설화의 후신. 다시 말해서 설화와 고전소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 소설의 모든 요소는 다 갖고 있는데 분량이 너무 적어. 그래서 소설로는 인정을 못 받아. 하지만 이게 없었다면 고전소설로 넘어가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학 장르가 있어. 세 글자. 가전체. 너희들 내신 때 했는 거 있을걸? 돈을 의인화했다든가 뭐 술을 의인화했다든가 뭐 이런 거. 가전체 문학이야. 가전체 문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고전 소설. 고전 소설의 바로 전신이야. 그래서 모든 소설적 요소는 다 갖고 있는데 너무 분량이 짧아. 그러다 보니까 고전 소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꽃을 의인화했습니다. 자, 들어가 보자. 화왕이 뭐냐? 이게 모란입니다. 화왕이, 모란이, 꽃의 왕이란 뜻이야. 화왕, 이거는 모란을 얘기해. 그래서 화왕이 처음 이 세상에 왔다. 모란이었다.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둘러치고서는 임금님을 받들어 모셨다. 바야흐로 따뜻한 봄날이 돌아왔다.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화왕은 곱고 탐스러운 꽃을 피웠다. 꽃 중에 꽃으로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꽃들이 다투어 화왕을 뵈러왔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에 맑은 전기를 타고 난 탐스러운 꽃들과 양지 바른 동산에서 싱그러운 향기를 맡으며 피어난 꽃들의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문득 가인이 앞으로 나왔다. 자, 이 화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인이 옵니다. 가인 세모 쳐봐. 얘는 미인이라는 얘기야. 미인. 그리고 세속적인 탐욕을 상징해. 탐욕. 어떤 여자. 예쁜 여자. 탐욕을 상징합니다. 문득 한 미인이 앞으로 다가왔다. 붉은 입술과 옷 같은 이를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 옷을 차려입고 방랑한 무희처럼 얌전하게 걸어나왔다. 가인은 임금에게 아뢰었다. 이 몸은
설백의 모래사장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랐어요. 자, 그럼 얘가 누구냐? 장미야. 얘가 장미입니다. 장미야. 그 다음에 봄비가 내리면 목욕해서 몸에 먼지를 씻었고요.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 유유자적하면서 지냈어요. 저 깨끗해요. 이름은 장미라고 해요. 전하의 높으신 덕을 붙듣고요. 꽃다운 침대에 요게 이제 유혹이고 색욕을 의미하는 거야. 여자. 그 다음에 침대에 그윽한 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찾아왔습니다. 전하께서 이 몸을 받아주실런지요. 이때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머리는 백발인 장부 하나가 둔중한 걸음으로 나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이 몸은 자 이제 두 번째가 누구냐? 요건 백도옹입니다. 머리가 흰 늙은이 이런 뜻이야. 백도옹. 여긴 동그라미를 쳐줘. 여기에서 이제 갈등 구조가 나오는 거지. 얘가 가인을 선택할 것이냐 백도옹을 선택할 것이냐. 노인이란 뜻이야. 머리가 흰 늙은이 백도옹이라고 합니다. 아래로는 창망한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 경치를 의지하고 있습지요. 가만히 보건대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진미 아름다운 음식과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만들어 전하의 식성을 흡족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드리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또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보자기를 풀어서 좋은 야기로는 천하의 양기를 돕고 나쁜 돌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전하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 올려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거는 몸에 진기를 붙어줘주고 나쁜 걸로는 독을 빼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하기를 비록 명주나 삼배가 있어도 최선의 좋은 신하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명주와 삼배는 얘가 뭐라 그랬냐면 산에 진미가 있어야 되고 산에 진미가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음식 산에 진미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양기를 붙어준다 그랬어. 그리고 독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거는 몸에 있는 나쁜 걸 빼야 된다 그랬어. 독을 뺀다 그랬어. 독을 뺀다.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지금 명주와 삼배. 그러면 명주와 삼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네. 명주와 삼배가 있다 하더라도 있어도 군자된 저는 거적이나 띠풀이라도 해서 버리는 일이 없다. 그럼 얘가 뭐야? 거적이나 띠풀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산의 진미는 왕의 몸에 양기를 붙어줘서 좋고 독은 다시 말해서 거적대기나 띠풀은 몸에 있는 독을 빼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정신이 들 때 그걸 빼주니까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하께서도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좋은 거, 좋은 신하, 충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좀 떨어지는 신하가 있더라도 그 신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 내가 저놈처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도 얻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하께서는 이런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신하가 아래였다. 두 사람이 왔사온데 전하께서는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낮에는 백동이랑 놀고 밤에는 가인이랑 놀면 되잖아. 왜 이걸 왜 고민을 해? 왜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너무 좋아요 선택.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 뭐라 그랬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대. 그래서 얘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자 화왕이 입을 열었다.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긴 하지만 이 장부가 누구냐? 백동이야. 얘가 누구냐? 할미꽃입니다. 얘가 할미꽃이야. 그래서 백동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긴 하지만 미인도 얻기가 어려운데 어찌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거야. 그러자 장부가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전하가 총명하다. 그래서 모든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지금 당신의 모습을 배우니 그렇지 않은 것 같군요. 대체로 임금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누구야? 가인이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느니가 드물다. 정직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자주 일어난다. 왜? 쓴소리 자꾸 하고 잔소리 하니까. 그래서 맹자는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막쳤고 풍당, 한나라의 악농을 얘기하는 거야. 한나라의 악농인 풍당은 난관으로 파묻혀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이러한데 전들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자 화왕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 백두홍을 선택했다. 그럼 보자. 너에게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직접 물어볼게. 자, 가와 나의 공통점이니까. 자, 초현실적인 인물이 사건에 개입해서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니? 초현실적인. 아니요. 초현실적인 인물이 나오지. 아, 그렇지. 모란이나 장미나 할미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맞아. 초현실적인 갈등을 중재해? 그런 거 없어. 갈등을 가운데 끼워가지고 야 너희들 싸우지 마 이렇게 하면 좋아지잖아. 이런 거 없어. 2번 등장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가 나오니? 나와. 백통의 모습도 나오고 가인의 모습도 나와. 네. 그 다음에 등장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있어? 인물의 성격이 변해? 인물의 성격은 안 변하지. 안 변해. 그럼 2번도 틀렸어. 3번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묘사해서 인물의 감정 변화를 보여줘. 인물의 감정이 변화돼? 그 공간적인 건 나오는데 감정은 안 나오잖아. 그렇지, 안 나와.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소재를 활용해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대조적인 건 맞는데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니잖아요. 있지. 있나? 왜? 현실에 가에서 뭐라 그랬니? 그 간사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고 쓴소리 하는 사람은 멀리 멀리 하는데 나라고 뭐 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잖아. 그치? 네. 그러면 현재 4번은 맞다. 그 다음에 5번 자연물에 대해서 작중 인물들이 가진 다양한 관점들을 절충했니? 아니. 없어. 그러면 이건 사실 그냥 나는 필요가 없지. 가 하나로 모든 게 끝나버리지. 그러면 1번 해결됐지. 2번 보자.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다. 자, 화왕은 백동과 장미 사이의 선택을 두고 망설이지 않고 장미를 선택했니? 아니요. 아니지. 네. 화왕은 신하야 백동의 거듭되는 충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을 반성했니? 맞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반성은 안 했어. 아니지. 반성했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잖아. 반성은 했는데 백동의 거듭되는 충고는 맞는데 네. 신하는 뭐라고만 얘기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요가 다야. 그치? 네. 그러니까 안 되지. 야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 많이 틀리겠는데? 3번 지금 헷갈려요. 장미는 자신의 성장 환경과 정갈한 모습을 내세워서 화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니? 이거 맞잖아요. 맞아. 그러면 4번 보자. 그리고 요 얘기를 하더라. 애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입안에서도 물어봤나 모르겠는데 선생님 있잖아요. 지금 이것처럼 3번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 4, 5번 읽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읽어보는데. 시간이 되면 읽어. 그러니까 내가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읽어. 근데 걔 중에는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푸는 애들도 있잖아. 그런 애들은 가급적이면 읽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 왜? 우선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요런 게 좀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 안에 해결이 되면 당연히 읽는 게 낫지. 4번 백동은 자신을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장미가 무지하다는 것을 들어 폄하하고 있다. 돋보이게 한다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예 장미를 폄하하는 얘기는 장미가 무지하다는 게 뭐야? 무식하다는 얘기야.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해? 아니요. 안 해. 그 다음에 5번 다만 뭐에 대해서는 까? 아첨한다. 5번 백동은 화왕에 대해서 기존에 들어서 알고 있던 바와 동일하게 화왕을 평가했니? 아니요. 아니지.
내가 듣기론 당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3번 나오지.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3번만 해결된다면 요거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자. 1번 보자. 가에서 자, 정답이 나왔으면 좋겠네. 군자된 자가 지켜야 할 덕목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교훈적인 성격을 띤 글쓰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어때? 맞죠. 맞아. 자, 그러면 2번 보자. 아직은 정답이 없네. 가에서 맹자, 풍당과 같은 과거에 의미 있는 인물들이 한 말을 직접 인용했대. 아니요. 직접 인용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그 땡땡이 있어야 돼. 네. 근데 여기에 보면 비유해야지. 그러니까 나오긴 나와. 그치? 맹자하고 그 다음에 풍당이 나오긴 하는데 땡땡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지. 네. 사실 그러면 다 풀었네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 그렇더라도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 한번 간단하게 3, 4, 5번 읽고. 안 보나요? 응? 3, 4, 5번 안 보죠? 3, 4번 없어. 야, 3, 4, 5번이 있네. 그럼 읽어야지. 나 3, 4, 5번이 있는 줄 몰랐어. 보자. 영천의 토질은 대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여, 지금 나 읽는 거다. 동문선에 실린 글입니다. 적합하여 민가에서는 대나무를 심어 가꾸기도 하고 울타리를 만들기도 한다. 올 가을이 다 그러하나 그들은 대나무의 본성을 진실로 깊이 알지는 못할 것이다. 전 장관 김영진은 사족으로 선비의 집안이란 뜻이야. 선비의 집안으로 본래 대나무를 사랑하였다. 해직한 뒤로부터 고향에 물러나 앉아 남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이수의 남쪽에 터를 잡아서 침실동 쪽에 정자를 짓고 대나무를 곁에 심었다. 그리고 그것을 편안히 쉬는 거처로 정함과 동시에 그 이름을 주컨이라고 했다. 무릇 대나무란 내 계절을 통하여 변하지 않고 온갖 초목 가운데 홀로 특색을 보존한다. 이게 이제 대나무의 특징이겠지. 불변성이야. 그 고든 것은 능히 풍속을 고칠만 하고 그 건장한 것은 능히 나약함을 일으켜 세울만 했다. 이게 대나무의 두 번째 특징이야. 곧고 건장하다. 겨울에는 눈 속에 그 차가운 소리가 창을 뿌리고 여름에는 바람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 탑자리에 가득하다. 요게 대나무의 특징 세 번째. 시련을 이겨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연과 아지랭이가 자욱하여 소상강이, 이 소상강은 중국에 있는 강이다. 네. 소상강이 눈앞에 있는 것과 같고 별과 달이 비치고 빛나서 상쾌한 것은 마치 선경이 신선의 세계가 사람의 정신을 융화하게 하는 것 같다. 시를 읊으면 흥취가 더욱 더해지고 귀한 손님을 다하면 오가는 말소리가 따라서 맑아지니 이것이 다 누각 주컨의 공이다. 세월이 오얏나무와 연꽃을 봄과 여름의 구경거리로 삼고 국화와 매화를 가을과 겨울의 완상으로 삼지만, 완상이라는 건 뭐냐면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감상하는 거, 천천히 걸으며 감상하는 거. 그 다음에 완상하는 것을 삼지만 간혹 대나무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오얏과 연꽃은 부귀한 사람에게 어울리고 국화나 매화는 똑같이 풍어를 눕는 데에 소중할 따름이다. 대나무는 곧고 화사하지 않으며 고고하여 속되지 않다. 또한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절개로 예나 지금이나 같은 빛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위와 같이 그것들의 자태의 곱고 아름다움과 이슬에 젖은 꽃망울의 향기만을 사랑하여 자기도 모르게 사치한 마음과 간단한 뜻이 생겨 방탕하고 음탕함에 빠지는 줄을 알지 못한다. 야, 대나무는 그렇지 않다. 대나무는 화려하지 않아서 방탕함에 빠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대나무를 보면 야비하고 인색한 마음이 없어진다.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으면 선비들의 행실이 다듬어진다. 비나 이슬은 그 화려함을 대나무에 보태주지 못하고 바람과 서리는 대나무의 절개를 바꾸지 못한다. 다만 대나무에는 붉은색의 현란함과 향기가 없는 까닭에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다. 왜? 향기가 없으니까 안 좋아해.
비유하자면 소인이 사람을 대할 때면 그 안색을 갖추고 그 언어를 비위에 맞게 하여 대함으로 아부하는 자가 많은 반면에 군자가 사람을 대할 때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바라보는 것을 높게 하면서 점잖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적은 것과 같다. 이로 보아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이 당연하다. 지금 김군이 홀로 대나무를 사랑하여 이를 정원에 심고 밤낮으로 대하여 성정을 가꾸고 더러운 것을 싣고 있다. 따라서 그 가슴 속에 맑고 더러움은 진실로 이미 구별되어 있을 것이다. 그가 대나무의 절개를 본받아 임금을 섬기고 그 충성을 변하지 않고 어버이를 섬긴다면 그 효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그의 이런 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봐봐. 맨 처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니? 맨 처음에는 대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면서 이걸 인간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어. 자, 이러면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이 뭐가 사용됐을까? 얘가 정말 얘기하려는 건 대나무가 아니야. 얘가 정말 얘기하려는 건 인간 세계야. 근데 이와 비슷한 대나무를 사용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지? 이거 두 글자로. 그 은유로 유추가 사용된 거야. 그냥 유추인가요? 유추야. 자, 그 다음에 나는 남쪽으로 귀양살이를 갔을 때 운 좋게 그 누각을 한번 가서 보고 김군의 삶을 고상하게 여겼다. 뭐처럼? 대나무처럼. 네. 이 때문에 나는 내 글이 졸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지어서 그의 누각을 걸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대나무와 같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는 김영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4번 한번 보자. 기역 미음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기역 해직한 뒤로부터 고향에 물러앉아 남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이수의 남쪽에 터를 잡아 침실 동쪽에 정자를 짓고 대를 곁에 심었다. 대나무를 곁에 심었대. 김영지에 대한 글쓴이의 안타까움과 동정이 드러나 있다. 어때? 아닌 것 같은데요? 정답이지 뭐. 그러면 5번 보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대나무를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게 뭐냐 그래서 자, 선생님이 문학작품에서 어떤 자연물은 다음과 같은 사고 과정을 거쳐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자, 자연물의 의미를 추상화했어. 네. 그 다음에 인간 세계에서 유사한 대상을 유추해냈어. 그 다음에 자연물과 유추 대상을 연결했어. 그 다음에 자연물의 함축적 의미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냈어. 그럼 1번 보자. 대나무의 네 계절을 통하여 변하지 않고 곧고 건장한 속성은 절개의 의미로 추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맞다. 맞다. 2번. 대나무가 고고하여 속되지 않은 모습은 인간 세상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선비의 모습과 유사하다. 어때? 맞죠? 땡. 자, 다듬어지지 고고하여 속되지 않은 모습은 좋은 거지. 네. 근데 인간 세상에서 여기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보자. 다듬어지지 않았다. 아, 여기 있다. 여기 몇 단락이냐면 1, 2, 3, 4, 대나무는 그렇지 않다. 5. 대나무는 그렇지 않다. 대나무를 보면 야비하고 인색한 마음이 없어진다.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으면 선비의 행실이 다듬어진다 그래. 다듬어진 선비의 행실이랑 맞는 건가요? 그렇지. 다듬어지지 않은 선비의 모습이라는 거니까 이건 나쁜 모습이지. 예. 그러니까 고고하여 속되지 않은 모습은 좋은 건데 다듬어지지 않은 선비의 모습은 나쁜 모습이야.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고전 산문 3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1년 9월도 전국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고 틀린 건 개별적으로 나한테 문자로 알려주고 우리 다음 주부터 뭐 들어가니? 모의고사. 내일침 들어가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2학기 내신 그리고 지금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좀 빨리 알려줘야 돼. 오케이.
지금 계속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거 하고 있지, 문학 파트.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이게 좀 안타까운 게